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2차 전지 템버거 저희가 했죠. 세 종목. 이제는 장애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장애 종목 중에서 우리가 템버거로 사볼 만한 종목,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템버거를 찾는 투자 방법. 우상향 고래를 분별해내야 한다. 여기서 우상향 고래를 분별해내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지식의 영역은 템베거를 찾는데 70%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나머지 30%는 이것을 깔고 앉을 수 있는 그리고 견디는 아날로그적인 엉덩이 무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우상향 고래를 찾는 법, 템베거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정말 견디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돼. 이게 정말 우상향으로 가는 10배거짜리인가를 고민할 때 LNF의 10년 그래프를 한번 보라. 이것을 사진 속에 액자에 넣어서 피카소 그림처럼 더 예쁘게 다뤄야 된다. 4,616원에 시작해서 22만 원까지 갔던 이 템베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머릿속에 자주 암기를 하고 각인을 시키고 이걸 보고 또 견디고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템버거를 찾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장외시장 템버거 정보 첫 번째 시그넷 EV입니다. KOTC 시장에 있습니다. 살 수 있으십니다. 일단 전기차를 깔아야죠. 네, 결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깔아야죠. 충전장치를 까는데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와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이나 그 내년에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뭐 물론 상장을 하지 않고 비상장으로 놔둘 위험성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자본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캐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상장을 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갈 것이다. 지금 한 6, 7천억 올라가다 빠져서 한 7천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조를 넘겨서 상장하더라도 상장이 될 것이다. 목표는 한 3조까지 가겠죠. 가장 2차 전지의 소재 다음 단계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단계는 깔아야죠. 까는데 충전기를 깔아야죠.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죠. 시그널 EV가 오닉 P&E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템버거 종목에 이미 추천을 했죠. 비상장에는 시그널 EV가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주가치를 보면 7만 1,000원까지 갔다가 5만 원 이하로 갔다 지금 5만 8천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정도 영역이면은 사기에 좋은 영역입니다. 단 조건이 엉덩이 무게가 필요합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업체 시그널 EV는 전기차 충전기 설비 및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이다. 2016년 12월 시그널 시스템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 부문화를 인적 불안화해서 시그널 EV로 설립하였다. 2017년 8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고 2021년 4월 15일 SK가 지분 55.5%를 2,932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주당 가격이 39,000원이었습니다. 시그넷 EV는 100에서 500, 350kW급 초고속 충전기의 강점을 보유해 20년 매출액의 92%가 급속 충전기에서 발생합니다. 일본의 마루베니 상사를 통해서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년 마루베니 사양 매출액은 약 523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그리고 네트워크가 약한 부분을 일본의 마루베니와 협업을 해서 시장을 뚫고 있죠. 특히 SK가 이 회사의 지분의 55.5%를 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 충전기가 92.1%로 급속 충전기를 파는 거죠. 그렇죠? 네, 동사 2021년 매출액은 약 900억 정도, 내년에는 이미 1000억을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성장이 진행 중이다. 전기차 침투율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대,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은 2020년 221만 대에서 2023년
902만 대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침투율은 2020년 3%에서 2023년 1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기차가 이제 10%를 넘어가죠.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증가도 수반되어야 한다. 네, 이게 동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투자를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죠. IEA에 따르면 2025년 예상 공용 충전기는 607에서 836만 개가 필요하답니다. 2020년 대비 4에서 6배 이상 확대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혜주라는 사실입니다. 시그넷 EV는 Electrify America EA라고 부르는 미국 회사와 EV고 등 EV가 아주 유명한 회사이죠. 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충전 인프라 확대 수혜가 전망된다. 미국에 많이 수출을 대부분 하죠. 2021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850억, 영업이익 68억을 예상을 하고 있다. EA는 폭스바겐 자회사죠. 네, 폭스바겐이 미국에 이제 차량을 이제 잘못 납품을 하면서 벌칙을 받았는데 대신 전기차 충전소를 깔아주는 거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네. 10년간 12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주요 도시에 70마일 이내에 급속 충전기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동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사이클 2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도심 주변 지역 및 주요 교통요지에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설치 중이다. EV고는 미국 자동차협회에서 추진하는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34개 주, 67개 이상 대도시 지역에서 800개 이상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에 있다. 향후 5년 동안 3배 이상의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글로벌로 충전이 필요한 어떤 구조적, 경제적, 제도적 이런 거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여기에 누군가가 제품을 만들어서 물량을 대야 되죠. 이러한 회사가 바로 시그넷 EV라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미국의 전기차 충전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데 먼저 차지포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차지포인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기 충전소 체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전기차 충전 회사입니다. GE의 충전사 하프를 인수해서 만들었죠. 차지포인트는 세계 최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지포인트는 현재 6만 8천 개의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죠.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BMW, 현대차, 토요타 등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50만 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 합병을 위한 특수법원 스펙에 스위치백 에너지 에퀴지션 코프와 합병한 후 상장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갈라선 우회 상장 방식을 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동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45달러 같은 게 19.91달러까지 하락을 하는데 이젠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다음 알아볼 종목은 EV고라는 회사입니다. EV고는 미국 고속 충전기 회사로 급속 충전만 설치하여 미국 내 8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속 충전기는 충전료의 수익률이 높지만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브링크 그리고 차지 포인트와 차이점은 EV고는 고속 충전만을 중점으로 하는 회사로 완속 충전기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초고속 충전기는 약 830대로 테슬라의 슈퍼차지가 1위이고 그 다음에 807대의 EV고가 2위, 731대로 차지 포인트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V고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것도 20달러가 넘게 가다가 7.89달러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확 올랐다가 이제 많이 설치는 했는데 전기차가 그만큼 늘지 않는 거죠. 빨리빨리 늘어야 사용량도 늘고 수익이 찍히는데 이런 면에서 데스밸리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만 잘 견디면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관련해서 충전이 많이 사용량이 늘면서 수익은 당연히 느는 구조로 가겠죠. 시그넷 EV와 미국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EA와는 어떤 기업인가 관계가 어떤 건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EA는 2016년 6월 미국 환경청과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관련 법정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미 정부와 합의해서 만든 자회사입니다. 폭스바겐의 자회사죠. 폭스바겐은 미 정부와 합의에 따라서 배터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0억 달러를 투입해 공용 충전 인프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A는 1차로 2019년까지 미국 17개 도시와 39개 주를 지나는 고속도로 위주로 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자, 사이클2 2차 산업은 애틀란타, 피닉스, 라스베가스 등 대도시를 포함한 18개 지역의 도시명 기관으로 초고속 충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그널 EV는 이미 1차 사업에 400기기, 150kW급의 다양한 형태의 전기 충전기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 사업이 진행될수록 EA 회사의 동사의 충전기 납품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네, 시그넷 EV 충전기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넷 EV의 초고속 충전기는 국내 업계 최초로 초고압 충전을 위해 냉각 장치가 적용된 순행식 케이블을 적용했다. 에너지 효율과 초고압 고전류 충전에 따른 안정성을 높인 거죠. 그렇죠? 이는 충전 케이블 내부에 냉각 기술을 적용해 초고압 충전에도 충전 케이블의 두께를 늘리지 않고 안정적인 충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전선 피복표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현재 2020년에는 619억, 올해 약 900억 정도이고 2020년 작년에 35억의 수익이 났는데 올해는 60억에서 70억 수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몇 안 되는 벤처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두 번째 기업은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다시 한번 볼까?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전고체 개발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전해액 사업 본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양수 겸장이죠. 우리 마룻바닥을 주로 만든 목재 전문회사인 동화그룹의 핵심 자회사입니다. 동화그룹이 변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인데 인수 합병했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2009년 8월 파낙스 이텍으로 설립돼 2018년 8월에 동화기업에 인수됐습니다. 지난해 4월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로 이름을 변경을 했죠. 동화기업이 주식의 89.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규모 기준으로 국내 2위의 전액 제조사입니다. 국내 2위네요. 그렇죠? 첨보가 1위일 것 같은데. 동사의 전해액은 LiPF6, 육부라 인삼 리튬 등의 전해질에 유기용매, 첨가제 등을 더해 제조하는 2차전지 소재이죠. 전해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료에 리튬 전해질에 유기용매와 첨가지 3개를 섞어서 만드는 게 전해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각형, 원형, 폴리머 등 리튬 2차전지 등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셀 제조사들은 배터리 성능 최적화를 위해 범용 전해액보다는 각 타입에 맞는 특화된 전해액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일렉은 셀 제조사들의 고품질 전해액 수요 증가에 발맞춰 꾸준히 카펙스를 증설 중에 있죠. 카펙스 증가 중에 있죠. 현재 국내, 중국, 말레이시아에 공장 가동 중이며 유럽에 있는 헝가리 공장 증설로 인해 연간 5만 3천 톤의 캐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 SDR을 쫓아가는 것 같죠. 2020년에는 미국 공장 증설로 연간 7만 3천 톤까지 확대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본으로 돌아와서 우리 배터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가 36%, 가격적으로 그렇죠. 음극재가 13%, 전해액이 14%, 분리막이 9%, 기타가 28% 되어 있는데 이 전해액 14%에 40%가 전해질 되어 있죠. 유분이 30%, 첨가제가 30%.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가 서로 모여져서 제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전해액을 만든다고 그랬죠? 전해액이 되죠. 그 중에 어떤 회사는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유분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중요한 것은 첨가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2차 전지 전해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읊어드리겠습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액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안에 이제 분리막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이 전해액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전해질, 리튬형으로 되어 있는 전해질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유기용매가 필요하죠. 탄산 카보네이트라는 유기용매를 다양하게 섞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제가 들어가죠.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전해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고체 개발의 선두주자죠.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 농산군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고체 전해질 파일럿 생산 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주류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은 늘리고 크기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형태입니다. 전기차 이 기술을 적용하면 1회 충전에 800km 주행이 가능하고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일 배터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 상태로 전환하는 배터리 소재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불도 나지 않고 가격도 이제 싸질 수 있고,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차에 다양한 모습으로. 동사는 이미 고체 전해질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SDI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살펴본 동아 일렉트로나이트가 찾은 고체 전해질 기술은 제조 합성법입니다. 어떻게 합성해서 고체 전해를 만든 그 분야에 대해서 특화가 있다는 거죠. 고객이 요청한 스펙에 맞춰 구성 성분을 배합해서 고체 전해질을 얻는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회사는 배터리 소재 분야의 국가 중장기 과제도 수행 중이죠. 회사는 지난 2017년 고체 전해질 관련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지식재산 기반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략 지원 과제에 참여하면서 고체 전해질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용 고체 전해질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했으며 올해도 국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차세대 배터리 3종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네. 고체 전인의 제조 단가를 낮추고 세부 기술 난제를 극복하는 게 향후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거로 보고 있죠. 동사의 다음 투자 매력 포인트는 과감한 증설입니다. 미국에서 증설을 확수되어가고 있죠. 동아 일렉트로는 단순한 전해 공급사가 아닙니다. 전해질 첨가제 설계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첨가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전해액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첨가제 설계 능력이 향후 전해액 공급사를 선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3개 이야기했죠? 네. 그 3개 포인트 중에서 첨가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 고객사인 삼성 SDI랑 젠5 배터리 관련해서도 단순한 전해액 공급 외에도 전해질 첨가제 설계까지도 서로 협력 중에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쓰고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거죠. 삼성 SDI와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첨가제 설계 능력이 전해액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동사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해 동아기업이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양 전해액 신규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계열사 동아일렉의 전해액 생산 능력을 2020년 말 5만 3천 톤에서 2020년 말 11.3만 톤, 2025년 말에는 13만 3천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전해액을 생산해내는 거죠. 현재 완공된 헝가리 1공장 2만 톤 외에 미국 공장에 대한 계획이 확실치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SDI가 가면 따라갈 겁니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헝가리 1공장 10월 시운전 이후 2022년부터 본가동에 시작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헝가리 공장 가동 효과로 2022년 전해액 매출액은 1717억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전망, 확실한 투자, 확실한 기술, 확실한 증설 이런 것들이 동사가 만약 상장이 된다면 기업 가치가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세 번째 매력은 NMP, 정제 비즈니스도 지나는 NMP죠. NMP. 비싸고 유해 물질로 분류된 NMP, 전극재료 용매를 사용 후에 해수해서 폐 NMP를 정제하고 고순도화해서 재사용해서 공급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극재료 용매를 재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NMP는 자연순환을 통한 경제효과는 물론 환경오염 배출도 줄일 수 있죠. NMP 재생 사업은 배터리 셀 제조업체 온가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재사용하니까요. 동아 일렉트로나이트는 헝가리 공장에서 올해 3분기부터 연간 2만 톤의 NMP 전극재료 용매를 재사용하는 그런 생산 능력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에 영업이익은 126억 3억, 1263억이죠. 네, 1263억. 22년은 1630억까지 늘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이게 모기업, 동아기업이죠. 이 동아기업 내에서 동아일렉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동아일렉트는 거죠. 2021년에 매출액은 1076억, 22년은 1979억이죠. 네. 영업이익은 제가 모르겠으나 100억 정도, 2022년에 100억 정도죠. 기업이 약 1600억을 동아그룹이 내는데 여기에 100억 정도 기획인데, 이제 분할 이후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100억 정도의 기업, 향후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200억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나름대로 매력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두 가지 기업, 장외에 있는 두 가지 기업, 이 기업은 장외 종목입니다. 지금 장외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38닷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사셔야 되는데, 지금 한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정도의 이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살만한 가격으로 이 정도 가격이 시총 한 3천억 정도를 예상한 가격인데, 향후에 내년이나 그 내년 23년에 상장이 된다면 2, 7천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그널 EV는 KOTC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으로 살 수 있고, 다음에 이 동아 일렉트로나이트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많이 알아보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뭐 전혀 관계없,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다만 기업이 좋아서 추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지고 그리고 대박이 나는 하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